여러분 원래 일본 택시가 악명이 높아요. 승차 거부, 불친절, 요금은 더럽게 비싼데 택시가 갑이었어요. 옛날에 일본에서는. 그거를 바꾼 게 MK 택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택시 업계를 바꾼 제일교포기업 MK택시라는 내용입니다. 오. 예. MK택시 처음 들어보신 분들 혹은 알지 유명하지 그 기업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MK택시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내에서도 뭐 다큐멘터리 아닌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로도 많이 나온 흔히 말하는 일본에 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 일본에서는 그냥 MK 택시죠. 그렇죠. 일본에서는 그냥 교토라는 지역을 예. 본사로 둔 이제 지역 택시. 근데 지금은 좀 커져가지고 전국적으로 장사를 하는 택시 회사인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MK 택시라는 회사 자체가 제2교포 1세대 사장님이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경상도에 있다가 일본으로 유학 가서 일본 유학 가서 거기서 이제 만든 그거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좀 알만한 사람은 알만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서비스 관련해가지고는 아마 교보제로도 제가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MK 같은 회사에 이런 내용이 박간에 저희 둘 다 교토에 있는 대학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다닐 때는 주변에 MK 택시가 굴러다니는 걸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택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MK. 학창 시절 때는 거의 탈 기회가 없었는데 전 특정한 이유에서는 탄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본 택시가 엄청나게 비싸고 정말로 일본 택시가 어쨌든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거든요. 일본 택시 요금이. 예, 킬로미터당 요금으로 따지면은 제일 비싼 그 이제 그 박간의 영상을 두둥.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 일본 택시 업계에서 개인 사업으로 거의 시작한 그 택시가 지금은 이제 일본 전국으로 퍼진 거대 택시 기업이 됐기 때문에 그 노하우라든지 그것도 일본에서 상당히 많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뜬금없이 무슨 택시 업계 왜 제일교포 얘기를 들고 맞아. 오냐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바로 이걸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1 MK택시의 아이오닉5 50대 공급. 어머. 현대자동차가 일본에 재진출을 해가지고 5월달부터 아이오닉5를 팔고 있습니다. MK택시를 모르시는 분은 현대자동차가 일본에 진출해가지고 일본 택시 기업에 저렇게 납품을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예, 매경이네요. 외제차 불모지 1두리 현대차 MK택시탄이 아이오닉5 제일교포가 세운 친절회사 정몽구 명예회장과 인연이 깊어. 그러니까 MK택시 자체가 이제 한국 기업이랑 아예 이제 인연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과도 상당히 관련이 깊은 회사가 이 MK택시거든요. 여기 이제 창업주분이 그 한경이네요. 제일동포 성공신화 대표인물 유봉식 일본 MK택시 창업주 별세를 해가지고 2017년에도 이게 한경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뉴스가 떴습니다. 예, 한경뿐만도 아니죠. 예, 중앙에서도 이제 뭐 싸고 친절 일본 MK택시 신화 1군 제일동포 기업인 이래가지고 뉴스가 뜨고 그리고 이제 이분 자체가 상당히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아실 분들은 아실 건데 이거 예전에 2003년도 정부 포상 무궁화장 포함해서 40명 수상 예전 노무현 정부 때 대한민국의 국민 훈장인 무궁화 훈장을 이제 이 MK택시 사장님이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과 아예 무관하지가 않죠. 예, 그리고 이제 별세한 이제 유봉식 창업주가 말끝마다 일본 미디어에 나왔어도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는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죽어라 일을 했다. 라는 말을 일본 미디어에 대고 맨날 첫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셨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일본 사회에서 뭐 한국 있잖아. 한국 국적으로 산다는 거. 그다음에 제일교포로 산다는 거 자체가 어떠한 의미인데 난 그 와중에서도 한국인들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를 미디어에 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면에서는 멋진 분이죠. 그 MK택시는 도대체 일본에서 어느 정도의 장사를 하고 있길래 뭐 현대차도 납품을 하고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에서 훈장도 받고 그런 창업주일까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 MK택시 자체가 역사가 엄청나게 긴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일본 내에서도 뭐 1960년대부터 시작한 이제 택시 회사인데 정말 작은 규모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회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가 택시라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이미지 있습니다. 이거 아마 좀 상당히 놀라실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왜냐면 여러분 한국 내에서도 MK택시를 보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중부매일신문 지난 2001년도 뉴스네요. 제천관내 법인 및 개인 택시와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22명이 11일부터 4일간 친절 서비스로 세계적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일본 MK택시로 연수를 떠난다. 그리고 한국농어민신문 교촌치킨 일본 MK택시 서비스 연수 2005년 기사. 2005년 기사네요.
이런 식으로도 한국에서도 기사도 막 뜨고 실제로 연수를 가보신 분 하면 계실 수 있겠네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네. 일본에서도 그냥 싸다라는 것보다 음. 싸고 서비스가 좋다. 그렇죠.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잖아요.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은 다른 기업도 다 그렇게 하지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MK택시만의 특이한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그에 대한 비결에 대해서 제가 몇 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NK택시 공식 홈페이지거든요.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나오잖아요. NK택시의 강점, 타사보다 9% 싸다. 호. 픽업 요금 불필요, 24시간 영업. 이 세 가지가 실제로 MK택시를 대표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MK택시 창업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일 먼저 내는 게 일단 싸야 된다는 거예요. 택시는 일본에서 정말 서민들이 어쩌다가 탈 때도 정말 큰맘 먹고 타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버스 전철, 이것도 버스 전철도 사실 일본 비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택시를 서민들도 조금은 편하게 탈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일본 택시 요금은 비싸니까. 왜? 다 담합하거든. 지역 내에서. 그거 싫다. 우리는 그래도 경쟁력 있게 다른 데보다 싸게 받더라도 서비스도 충분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MK택시의 어쨌든 PR 포인트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 타사보다 싼 이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픽업 요금 필요 없다는 것도 그 타사에는 별로 없네요. 이 픽업 요금이 뭐냐면 아까 주민 말한 것처럼 일본은 콜을 하면은 콜 요금이 기본적으로 붙어요. 근데 여기는 콜택시에 흔히 말하는 콜비가 안 필요해요. 일본 다른 업계들이 받는 픽업 요금도 안 받고 일본 다른 업계보다 요금도 한 10% 가까이 싸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옆에 24시간 영업. 아니 뭐 택시가 24시간 영업?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느끼잖아요. 일본의 최초로 흔히 말하는 심야 택시를 운행하는 게가 MK택시입니다. 원래 일본에서는 택시가 심야에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밤에는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MK택시 그 사장님은 생각을 한 거지. 왜 안 다녀? 돈 벌 수 있는데. 라고 해가지고 심야에 택시를 낸 거예요. 그걸 다른 택시 업체들이 따라한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블랙 기업이다. 야 이거 택시 아저씨 좀 쉬어야지. 아니 지금 택시 아저씨를 힘들게 만든 원흉이 MK택시였어? 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사업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택시는 사람을 태우고 움직이는 게 일인데 밤에도 사람 움직이지. 일본 고도성장기에 이걸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에 맞닥뜨려가지고 일단 MK가 시작을 하니까 다른 데서도 우후죽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이제 MK택시가 지금도 이제 강조하는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아까 이런 거 기사 봤을 때 있잖아요. 뭐 운수 종사자들이 MK택시 연수 가고 당장 교촌치킨도 이렇게 서비스 연수 갔다라는데 그러면 서비스도 유명한 게 있을 거 아니야?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 서비스에서 제일 MK택시로 하고 유명한 거라고 하면은 여러분 바로 이제 이 그림입니다. 일본 택시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운전석에서 이거 레버 땡기면은 뒷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예. 그리고 자동으로 닫히는 게 일본은 일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MK택시는 운전석에 있는 운전하는 아저씨가 내려가지고 문 열어줘요. 문 열어줘. 거기다 아까 콜택시 한다 했잖아요. 예를 들어 불러. NK택시 여기 우리 집 앞에 한 대 보내주세요. 그럼 올 거 아니야. 그럼 집에 와서 띵동 하고 이제 도착했습니다라고 할 때 택시 앞에 아저씨가 뒷자리 문 열어놓고 서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요런 느낌 있잖아. 이렇게 서 있어요, 아저씨가. 지금 보면 여러분 좀 부담스럽죠. 맞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그런 부담스러울 정도의 서비스를 하는 게 MK택시가 최초예요. 이게 이제 당시에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왜 이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냐? 여러분 원래 일본 택시가 악명이 높아요. 승차 거부, 불친절, 요금은 더럽게 비싼데 택시가 갑이었어요. 옛날에 일본에서는. 지금 일본에 예를 들어 최근에 뭐 코로나 이전에 관광 오신 분들 일본 택시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친절하다는 느낌 안 받으십니까? 이건 NK택시뿐만 아니죠. 일본 택시는 요금이 비싼 만큼 운전수도 자 저희 출발합니다. 문 닫습니다. 야, 자 오늘도 저희 택시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누구입니다.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꼭 매세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지금 거의 모든 택시 회사들이 이 말을 합니다. 거의 그러네. 예. 이거의 원조가 MK택시입니다. 하. MK택시 이전 일본 택시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자동문 열어주고 타면 어디 가요? 이러면 그냥 아저씨 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비쌌지만 서비스는 개판이었는데 그거를 바꾼 게 MK택시입니다. 그 외에도 뭐 NK가 일본 최초로 도입한 거라고 하면은 금년택시 90년대 일본의 택시에 기본적으로 타서 담배 피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NK택시가 금년택시를 도입을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 최초로 택시 서비스의 이런 역사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 MK택시가 최초로 시도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아까 있잖아요. 이 창업주 이 분을 가지고 이게 이제 일본 니케이 비즈니스 일본에서도 상당히 이제 유명하다.
이 사람의 경영 방식이 유명해가지고 일본 경제에서도 예전에 이제 살아생전에 특집을 해가지고 NK 택시가 성공한 비결, 교토에 있는 지역 택시가 어떻게 전국구 택시가 되었냐, 이런 특집까지 해가지고 많이 내보낼 정도였어요. 사실은 다른 회사가 안 하는 서비스도 하고 24시간 택시 돌리고 요금도 싸고 부르는데 콜비도 없어. 이건 뭐 성장할 수밖에 없지. 그럼 다른 회사도 똑같이 다 이런 거 하면서 서비스도 해주면 되잖아 라고 느끼잖아요. 다른 회사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을까? 여기서 MK 택시만의 특징이 나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진짜로 악독 기업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야 나는 이런 기업에서 일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는 분도 있겠네요. 뭐냐면은 여러분, 이 창업주 아저씨가 사실은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니케에서도. 이게 일본 유명한 건데, 일본 택시 회사는 제복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택시 회사 본인 그 입는 제복, 그 다음에 자동차의 감가상각비 등 흔히 말하는 자동차를 운행하기 필요한 원자재 있잖아요. 그거를 택시 기사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택시 기사가 운전하면 돈을 벌잖아요. 그 총 번 금액 중에 아까 말한 그 비용을 빼, 그리고 그 나머지 이게 83%를 운전자가, 17%를 회사가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압니까? 개인 택시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네. 회사 내에서 개인 택시식으로 운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이걸 불가능하지. 왜? 일본의 이런 흔히 말하는 보합세, 딜러, 보험 판매,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업종은 보합세 이런 좀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 만큼 돈을 번다라는 건 잘 없어요. 특히 택시 업계는 전무합니다. 근데 이걸 도입한 게 MK 택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호불호가 사실은 갈립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분들은 많이 벌 수 있겠지만, 그렇지.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MK 택시를 그 흔히 말하는 떠나가지고 다른 데 간 이제 뭐 택시 기사 아저씨들도 많이 있어요. 왜? 이거를 못 하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 MK 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 택시는 아닌데 회사 택시인데 운행하는 기사 아저씨들한테 개인 택시 이상의 퀄리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 교육을 엄청나게 빡빡하게 합니다. 아침 조례도 목소리 크게 내고,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런 거 있잖아요. 목소리 크게 내서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본에 하고 있는 서비스 자체가 인사도 손님이랑 웃으면서 해야 되고, 문도 열어줘야 되고, 차량 관리도 잘해야 되고, 뭐 이제 아침 이런 거, 직원 교육 이런 거, 이런 걸 다 해야 되거든. 다른 데는 이런 거 적당히 하지 않아요. 왜? 아니 뭐 네가 가서 보러 오면 뭐 월급 주고 하는 건데, 근데 MK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9% 싸면은 다른 데보다 한 번 더 태우면 되잖아. 그렇죠. 그 친구들이 한 번 더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적으로 이익이 어떻게 남아집니다. 픽업 요금이 불필요한 거는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불러달란 말이잖아.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 택시가 놀 시간에 최대한 많이 돌아다닐 수 있게 싼 요금과 픽업 요금도 없고 거기다가 24시간을 돌리다 보니까 수익성이 좋아지는 시스템.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택시를 효율 있게 굴리는 시스템이 이 MK 택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데는 어느 정도 택시 회사가 리스크를 가지고 월급도 주면서 택시 회사가 자동차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MK 택시는 사실상 개인 택시 같은 느낌이라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에 있는 회사 택시의 이런 감가상각 비용, 택시의 자동차 비용까지 어쨌든 기사가 굴리면서 그 이익으로 보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업상 늘리기 쉬운 거예요. 리스크가 적거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런 MK의 성공 비결은 알아. 서비스도 알아. 아이고 친절하네. 아는데 이거를 흉내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오상해는 추미코도 교토에 살았는데, 예전에 대학생으로 교토에 나왔으니까 아무리 이게 일본 택시가 뭐 여기도 타사보다 뭐 싸다, 그 다음에 뭐 콜비 안 들어간다 이러더라도 대학생 시절에 솔직히 MK 택시를 일반적으로 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대학생이니까. 왜냐면 돈이 너무 나가니까. 그런데 저는 탄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반적인 MK 택시를 탄 게 아니에요. 예, 그레이스 같은 거, 봉고차. 이게 뭐냐면은 일본의 관서공항이랑 교토를 잇는 사람들 다 태워가지고 가는 합승승합 택시입니다. 예, 이게 MK 택시가 상당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 예, 여러분 일본에서 이제 교토라고 하면은 뭐 역사가 있는 도시, 한국으로 치면 경주 같은 느낌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일본의 교토가 공업도시, 닌텐도, 교세라, 무라타, 옴론, 뭐 당장부터 여러 가지 일본이 기량상하는 기업이 많은 공업도시. 그리고 일본의 뭐 역사 문화도시, 각종 절이라든지 신사 많이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예, 일본의 교육 도시입니다. 예, 일본의 뭐 교토 대학, 동지사 대학, 뭐 리츠메이칸 대학부터 이래가지고 대학교가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모를 가진 게 교토예요. 근데 그 도시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교통편이 엄청 불편해요. 특히 예. 공항 가기 너무 어려워. 그렇죠. 예, 이 교토에 제일 가까운 국제공항이라고 하면은 일본 오사카 밑쪽에 있는 그 관서 국제공항이거든요. 이게 이제 교토에 있는 데마치야나기라 해가지고 일본 그 교토 대학 주변에 그리고 동지사 대학 주변에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기서 대충 다 교토에 있는 학생들이 공항으로 출발한다 보면 돼요. 일단 자동차 타면 여러분 거리가 98km가 나와요. 98km. 이게 고속도로 탄 거거든요. 이게 지하철 타면은 대충 요 정도의 시간이랑 요금이 나옵니다. 2시간. 2시간 정도 지하철을 가야 되고 뭐 2번 갈아타야 되고 특급 타면은 3,900엔 우리한테 39,000원 정도 나올 때가 있고 싸게 간다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한 17,000원, 16,000원 이 정도 나오는 게 일본의 교통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항 한번 가려면 시간은 시간이거니와 일단 멀어요. 이게 기차를 바로 탄다는 전제하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도 이런 동네 있잖아요. 여기도 역에서 예를 들어서 바로 가까운 데 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이러면 월세가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일본에 있는 대학생이나 일본 사람들도 역에서 한 자전거 타고 한 5에서 10분 정도? 예, 그 정도 거리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항을 갈 때 맨손으로 가요? 캐리어 가방을 끌고 가잖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 이런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갈 때 무거운 짐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자전거 앞에 싣고 자전거를 탈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럼 위험하고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까운 역까지 자전거 타고 10분 걸리는 거라면 걸어서 한 20분 걸린단 말이잖아요. 그걸 이제 달달달달달달달 끌어. 그리고 시간 맞춰가지고 기차를 타. 공항에 가면은 이게 보통 노동이 아니거든요. 예, 거기다가 역까지 버스 타고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교토에도. 그러다 보니까 버스 타고 가까운 역에 가서 역에서 기차를 타고 몇 번 갈아타고 가는 게 관서공항이야. 라고 보니까 이게 학생들이 많은 도시, 외지인이 좀 많이 사는 도시 교토에서는 관서공항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노역입니다. 고역이에요. 그런 와중에 일본에서 법 개정이 일어납니다. 택시 사업자들도 이런 식으로 승합 택시, 같이 탈 수 있는 뭐 이런 택시가 가능하다. 그 법이 바뀌자마자 일본에서 제일 먼저 MK 택시가 국가에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예, 뭐 어떤 사업이요? 공항이랑 교토를 잇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아마 일본 여행 오신 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공항이랑 일본에 있는 여러 대도시를 묶는 단체 승합 택시, 일본 최초 MK 택시입니다. 근데 이걸 MK 택시가 처음으로 고안한 데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교토 택시를 했잖아. 교토는 공항이 엄청 멀다. 이건 교토 사람들 다 알고 있거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짜 택시 타고 가나요? 택시 타면 2, 3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MK 택시가 사업으로 딱 본 거지. 이거는 사람들 이렇게 태워가지고 봉고차에 딱 보내면 이거 사업이 가능하겠다. 법이 문제였네? 근데 법이 완화가 되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지. 이게 MK 택시가 최초로 딱 투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 총하면은 MK 택시가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는 기업인데 하지만 거기서 일하는 기사들한테는 여러 가지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고 어쨌든 이 MK 택시라는 것 자체 대한민국 사람들 입장으로는 뭐 한국과 아예 무관한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업 자체가 한국 본토에서 건너간 한국인이 세운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뭐라 해야 되냐 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 몰랐어요, 사실은 이게 제일교포 기업인지 티가 안 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교토에서 오래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왜? MK 택시가 성장할 때 일본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일본 다른 택시 회사들이 MK 택시 견제한다고 당신 저런 조선 택시 타는 거 아니지 라고 디스를 받던 게 이 MK 택시입니다. 일본 유명한 때도 데입니다. 있었구나. 있었어요. 뭐 우리 시절은 그런 이미지 하나도 없었는데. 없었는데 교토에 나이 든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예, 일본 교토에 있는 다른 택시 회사들이 MK 택시는 조선인 택시, 조선 택시라고 불린 그런 택시가 교토를 평정을 하고 지금 일본 전체에서 상당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택시 회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예 한국 사람하고는 무관하다고는 좀 말하기도 힘들죠. 예, 그리고 창업주가 말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한국을 자기는 일본에서 이렇게 장사를 잘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좀 바뀔 것 같다라는 그 말을 일본 미디어에 일본어로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뭔가 귀감 있는
기업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일본에 오실 기회 있으면 한번 탈한 건 아닌데 한번 보면서 야 진짜 저 아저씨가 기사 아저씨가 나와서 이렇게 서 있나 이렇게 서 있나 그리고 문 열어주나를 확인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그 포털 사이트 이런 데 뉴스 나온 아이오닉 5가 일본 택시 업계에 들어갔다는 그 MK 어떤 기업이야 라고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